자, 유동규가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당일 정진상과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정진상이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 비서실장, 경기도지사 할 때도 정책실장을 했죠. 그래서 지금 캠퍼스데이의 비서실의 부실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재명의 최고 측근인 자입니다. 대장동의 아파트 분양 기록도 있었죠. 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하러 왔는데 전화를 던지기 전에 정진상이와 통화를 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전화기는 검찰은 못 찾았다고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이죠. 그리고 경찰은 지나가는 행인의 주워가는 모습을 CCTV로 발견하고 그래서 그 전화기를 추적해서 찾았다. 근데 깨져서 복원했다. 그리고 그걸 포렌식을 했다면서 그 뒤에 전화기 내역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누구하고 무슨 통화를 했길래 검경은 그 내용을 알면서 공개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 전화기 내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근데 오늘 동아일보가 검찰과 경찰이 유동규의 통화 기록을 압수해서 분석한 결과 지금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유동규는 압수수색 당일 문을 걸어 잠근 채 검찰 수사관이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오피스텔 밖으로 던졌고 그리고 지나가던 50대 남자가 깨진 전화기를 들고 갔고 경찰이 이 전화기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은희룡 후보는 유동규가 이 전화기를 던지기 전에 이재명 복심과 통화했다. 통화할 때 옆에 있었던 사람한테 들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동아일보는 이 정진상 부실장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유동규가 전화기를 바꾸고 그리고 검찰이 이제 덮쳐서 압수수색을 형식적으로 하려고 할 때 자신이 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마지막으로 유동규가 연락할 사람은 이재명이 밖에 없지요. 그는 이재명을 물고 늘어져야 당시로는 이제 후보 경선 중이던 이재명을 물고 늘어져야 그가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유동규는 이재명하고의 건이 놓쳐지면 자기와 김만배 그리고 남욱 정영학관의 관계로 전락해서 결국 꼬리 자르기 차원에서 징역 2, 3년은 살아야 될 거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징역을 오래 갈 수 있죠. 그래서 유동규는 지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에게 지금 최종적인 자기 입장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유동규와 이재명이 직접 연락되는 전화번호는 안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이재명도 전화를 바꾸고 가급적이면 자기가 어질러 놓은 많은 일에 관계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직접 중요한 대선 후보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받지 않으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유동규는 정진상, 연락이 되는 정진상을 통해서 자기 입장을 이야기했거나 아니면 정진상이 바꿔준 통화를 통해 이재명과 통화를 했을 수도 있지요. 자, 그런데 이 유동규뿐만 아니라 김만배도 어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만배는 어제 영장심사에 출두해서 참고로 어제 3명의 영장이 청구됐는데 2명이 구속됐죠. 김만배와 남욱은 구속됐고 그리고 남욱의 후배라는 정민용 변호사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어쨌든 어제 김만배는 이재명은 최선의 행정을 했다.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을 보고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김만배가 이재명이 최선의 행정을 했다는 건 지가 말할 내용이 아니지요. 자, 그렇게 말하면서 이재명의 한마디로 무혐의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척 하면서 그도 다시 이재명을 걸었습니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재명이 금품을 받은 정황이 없고 배임이 아니라면 우리도 이재명의 지침을 받아서 일을 했을 뿐이니까 나도 배임이 아니다. 그래서 이 논리는 결국 그저께 김만배의 변호사가 외부적으로 했던 논리와 일치하는 겁니다.
김만배는 수사진의 수사 내용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정영학이 설계하고 쌓은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방어하는 입장에 섰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곤혹스럽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영학은 2009년부터 남욱과 더불어서 대장동을 민자개발하겠다고 해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에 빠꼼해서 어떻게 탈 없이 많이 폭리를 취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이 논리 배분 구조 이런 것들을 다 설계한 책임자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범행의 중대성을 따지면 정영학이 1번이고 남욱이 2번이고 김만배가 다음인데 김만배에게 뒤집어 세운다. 이런 걸 보도하는 언론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조선일보가 법조계를 빌어서 말을 합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조선일보가 아마추어라고 자인하는 거죠. 어떻게 김만배와 이재명의 관계를 갖다가 도외시하고 그냥 기술적으로 유동규와 남욱, 정영학, 김만배가 이 사업을 해왔다. 그들끼리. 이렇게 본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렇다면 이들 또한 이재명이 짜놓은 이 판에 움직이는 말에 불과했고 말먹이 좀 얻어먹고 상당한 부분을 토해냈을 거다 하는 것이 이 사안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유동규가 압수수색을 자기한테 오니까 올 것이 왔다 생각하고 그 전에 압수수색 이후 시작될 수사에서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를 이재명에게 직접 듣고 싶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김만배와 남욱이 유동규에 이어서 구속되고 나면 그 다음은 대장동의 우선으로 가야 되는데 당연히 이재명 측과 그 주변으로 가야 된다. 유동규의 정진상과의 통화 그리고 김만배가 이재명이 배임이 아니면 우리도 배임이 아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 이재명은 왜 빼고 우리만 집어넣냐라는 그런 말로 비춰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해봤던 시행업자들이 이 사안이 진행되는 꼬라지를 본다 하면 어떻게 시에서 시장이 도와주지 않는데 시장이 바보입니까? 수조짜리 사업 1조의 이익이 남는 사업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남시는 1822억만 준다고 말을 하는 시장이 전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주라든지 시에 더 내놓으라든지 하지요. 애초에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뭐 남욱이 돈을 가졌습니까? 김만배가 돈을 가졌습니까? 정영학이 돈을 가졌습니까? 이들은 건설회사도 아니고 솔직히 돈을 가진 시행사도 아니고 이재명이 던지준 사업권을 가지고 돈을 끌어다가 솔직히 말하면 두 쪽만 들고 이 사업을 해서 각기 수백억에서 천억 이상 벌어먹었다라는 게 지금 결론의 논리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겠느냐? 현실 세상에서 이런 스토리가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하게끔 해준 그 동기가 뭐냐? 계기가 뭐냐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들에게 이렇게 벌어먹도록 해주었으면 이들이 벌어먹은 것 중에 일부가 당연히 저쪽으로 흘러갔을 거고 그래서 이재명 쪽에 흘러갔을 수 있는 그 돈의 통로를 조사하고 또 시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기대하고 이렇게 해준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제대로 시청 공무원들과 이재명에 대한 수사, 계좌 추적이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만배 유동규 일당을 계좌 추적하다가 거기서 드러나지 않은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조사를 해야 그 다음에 그것이 배임이냐 또 배임의 대가는 뇌물 뭐 횡령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나오겠죠. 이 일에서는 당연히 뇌물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수사를 거치고 정리를 해본다? 끝! 이랬다가는 이 수사가 국민한테 그야말로 돌맞고 죽을 일이죠. 그런데 지금 정영학을 검찰이 조사하지 않는 것은 정영학에게 검찰이 너무 많이 의존했다고 봅니다. 아마 이 사건을 초창기에 간단히 끝내기 위해 정영학이 만들어 놓은 스토리를 가지고 따랐을 거다.
정영학이 2015년에도 그 전에 민자로 사업을 할 때 일로 동료들 7명인가가 지금 구속됐는데 정영학만 그걸 회피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검찰하고 짰다. 그런 스토리도 있는데요. 그래서 정영학이라는 자가 이번에 이 사건의 초창기부터 자기의 틀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갔는데, 자, 이것이 단지 정영학만의 살기 위한 계획이었느냐? 저는 그래 보지 않아요. 누군가가 정영학과 공모해서 이 스토리를 이쪽으로 끌고 가서 유동규, 김만배에게 떠넘기고 그 선에서 끊도록 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상급기관이자 감독기관인 시의회와 성남시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조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기까지 지금 실제로 성남시는 어떻게 했기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가, 이 부분을 집중 조사를 하겠죠. 자, 이러면서 이제 성남시의회 의장이나 아니면 시청의 일부 공무원 등의 추가적으로 뇌물 혐의로 구속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재명이 이 일로 조사받고 이 일로 연루되는 부분은 아마 여건이 이재명을 포기하는 순간이 와야 가능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에 대해서 유동규와 김만배가 다 나만 못 죽는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향후에 그들이 자기들만 꼬리 자르고 폐기된다. 아니면 이재명의 대선 당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아니면 이재명 측이 자기들에게 구원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그들은 곧바로 이재명을 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